시작은 몇 페이지지? 52페이지. 예, 8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봅시다. 문제가 이제 집합이다 보니까 살짝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지금 그 집합의 원소로 가질 건데 우리는 그 원소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얘기를 하겠대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는 fa가 불연속인 a 값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우린 지금 2차 방정식의 해 개수가 바뀌는 사항들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가정을 안 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솔직히 판별식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판별식이라는 건 내가 2차식이라는 가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을 쓰는 상황이라서 친구들은 A가 0인 상황이랑 그리고 A가 0이 아닌 상황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봐야 돼요. 그럼 봅시다. 일단 1번부터 여기 간단하니까 얘부터 볼게요. 그러면 A가 0이라면 지금 이 식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기 때문에 x가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의 결론은 A가 0일 때 우리는 함수값은 바로 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함수 f는 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가 0일 때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1개이기 때문에 fa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A가 0이 아니다. 즉 2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차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건 판별식이라서 우리는 일단 판별식이 0이 되는 상황 좀 봅시다. 아니다, 판별식 값 좀 봅시다. 그럼 짝수 판별식을 본다면 A-3의 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여서 플러스 2A 곱하기 A-3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럼 A-3으로 묶어버리면 우리는 A-3 더하기 2A 이렇게 돼서 A-3, 3A-3 이렇게 돼요. 얼마냐? 그럼 지금 난 이 판별식의 값에 음수값, 영값, 양수값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A가 1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제 상황 볼게요. 그럼 A가 1부터 3까지에서는 지금 판별식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F값은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 음수면 해의 개수는 0개이기 때문에 이땐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A가 1이거나 혹은 A가 3일 때는 판별식 값이 0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함수값은 1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A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A가 3보다 클 때는 판별식 값이 양수인 상황이잖아. 함수값들이 지금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함수값은 FA 값은 2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사실은 부정확하게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설정한 게 A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0이 있는 파트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쁘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혹은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 f 값을 이제 f의 식을 써본다면 우리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2라서 2 적고 A가 0일 때는 함수값이 1이었고요. 다시 A가 0이죠. 0 미안해요. 자, 그 다음 A가 다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 사이죠. 요 사이 이때는 함수값이 다시 2고요. 자, 그리고 A가 1일 때는 함수값이 0이고요. 판별식 값이 0이라서 함수값은 1이고요. 그리고 A가 1보다 크고 어디까지? 3보다 작을 때는 요 파트죠. 0인 거고요. 그리고 A가 3과 같을 때는 다시 함수값 1개 그리고 A가 3보다 클 때는 다시 2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0, 1, 2, 3으로 끊으면 0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2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A는 0일 때 함수값 1이니까 이렇게 되고 0과 1일 때는 이렇게 다시 되고요. 2고 그리고 1일 때는 다시 1이고 1과 3 사이에서는 0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3일 때는 1이고
3보다 클 때는 2니까 이렇게 다시 그려져요. 그래서 불연속인 순간이 0, 1, 3 그래서 3개구나. 답이 3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친구들한테 먼저 불연속이 되는 그래프를 뭐 보여주고자 이렇게 한 건데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걸 묻지 않는 한 지금 교점의 애가 원소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 0, 1, 3이기 때문에 바로 3개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표현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볼게요. 친구들 거기 근데 56페이지에 9번 어차피 왼쪽에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 좀 하면 가조건 볼게요. 많이 쓸 거니까 이제 좀 합시다. 미적원에서는 이거 천천히 적을게요. 미적 원부터 이제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친구들이 문제 풀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뒤에 적분 파트나 이제 저 뒤 파트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미리 좀 합시다. 왜냐면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파트에 지금 뭐 모의고사 문제들이 조금씩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미리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저번 그 대수를 할 때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서 요거랑 요거까지는 얘기는 했었어요. 자, fx는 f-x다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는 그냥 숫자 대입해봐요. x에다 1 넣으면 f1이랑 f-1을 갖고 2 넣으면 f2랑 f-1을 갖고 그럼 지금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를 y축대칭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걸 바로 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1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f1이랑 f-1이랑 같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1일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바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름은 기함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보시면 이거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 좀 찾으려고요. 문제에서 f-x는 fx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함수예요. 그냥 우함수. y축 대칭함수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 내가 이걸 왜 적었지? 아무튼 그럼 지금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x가 2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랑
우함수라는 이유 때문에 x가 어디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같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x는 0, 이게 y축이에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지금 우함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봐봐. x가 2가 6이라고 하고 그럼 x는 마이너스 2는 6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보면 2 뿌리니까 2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우함수기 때문에 이제 얘랑 똑같은 값이 어딜까를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오면 왼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x가 우함수일 때는 x가 2로 갈 때 우극한이랑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왼쪽에서 오는 거 이제 좌극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 대칭이라서 2로 갈 때 오른쪽, 그럼 마이너스 2로 갈 때 왼쪽이겠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x가 2로 갈 때 좌극한은 마이너스 2로 갈 때 우극한. 이렇게도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림으로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문제 풀 때 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번에 그걸 쓰라는 거야. 친구들 봐봐요. 거기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의 자극한 값이랑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우극한 값에 5를 더한 거랑 값이 같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는 2를 갖고 놀고 싶으니까 얘를 조금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요. x는 0이 있어. 그럼 지금 우리는 뭐 마이너스,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래, x는 2라고 좀 쳐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갈 때 우극한이나 우린 대칭이니까 2로 갈 때의 자극한이나 어떻겠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을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자극한 값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고. 얘를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지. 아시겠지요? 그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아, 2가 빠졌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제 마치 방정식 푸는 것처럼 해서 2로 갈 때 자극한 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이 마이너스 5입니다. 저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진도 나갑시다. 오늘 마지막 진도고 여기 내용은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봅시다. 친구들 저번 시간에 극한의 성질 얘기를 할 때 친구들 제목은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x가 a로 갈 때 함수 fx가 수렴하고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하다면 우리는 x가 a로 갈 때 함수 fx gx를 덧셈, 뺄셈, 곱하기를 한 이 함수 또한 수렴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7번에 57페이지에 그 위에 개념이 써 있는 게 뭐냐면 함수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상수배를 한 함수 요것도 fx가 a에서 연속이니까 상수배를 했어도 a에서 똑같이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2번, 3번 그냥 한 번에 얘기할게요.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걔네들을 덧셈, 뺄셈, 곱셈을 한 그 함수도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될 파트는 바로 뭐냐면 우리 gx분의 fx 요 친구는 연속일지 아닐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gx가 a로 갈 때 0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값은 그땐 연속이다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 아까 했던 거 우리 x-1분의 1이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x-1이랑 1이랑 두 개를 각각 비교하면 뭐 x는 1에서 이때는 각각 다 뭐예요? 연속하죠. 상수 함수니까 연속일 거고 일치 함수니까 연속일 건데 내가 연속인 함수를 지금 나눗셈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얘가 분모가 x는 1일 때 0이 되니까 정의역이 포함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연속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친구들은 이 사칙연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는 무조건 다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눗셈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가야 되는데. 얼마나 했어? 5분기 끝났어? 공비랑 그거 끝냈고. 잘했네. 베이직스는. 베이직스는 끝냈는데. 베이직스는 끝났어? 그럼 얼른 가요. 테스트랑 짤감을 다 끝냈어. 그건 다음에 하자. 얼른 가. 볼게요. 지금 친구 61페이지 볼 건데 뭐야? 61페이지에서 함수 fx는 x-1이라고 돼 있고 gx는 x-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얘네들 각각을 본다면 1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얘네들은 다 연속이야. 그쵸? 근데 기억을 보니까 지금 f랑 g를 더한 함수래요. 그러면 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더했으면 당연히 무조건 뭐야? 연속이에요. 기억 체크. 이은 fx 곱하기 gx. 오케이. 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 곱했으니까 당연히 무조건 연속이에요. 곱하기까지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gx분의 fx가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나눗셈일 땐 주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식을 볼 수밖에 없어요. 대입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애초에 여기는 정리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함수라는 건 주어져 있는 거 먼저 분석하고서 정리하는 거니까 얘 보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x랑 x값이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요. 그렇다는 건 그때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함수값도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무조건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불연속 함수구나. 항상 연속은 아니다. x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야, 나눗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리을 보시면 리을은 당연히 불연속이긴 하네요. 그럼 지금 gx-fx가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gx가 x 세제곱이었네요. 자, 아무튼 그럼 x는 1에서만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선 x 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이어서 얘도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0이랑 1에서 있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군데에서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사실 여기서 참 좋은 예가 바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럼 나눗셈은 무조건 불연속이겠네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요. 내가 만약에 fx는 그냥 1이라고 하고요, gx를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gx분의 fx를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그때 대입해볼게.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수꼴에서 불연속인 순간, 즉 정의역이 체크를 했을 때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x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1을 더했으므로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때는 뭐야? 항상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보통 친구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죠? 아니면 이렇게 gx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럼 분모 0 될 일이 절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연속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정은아, 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왜? 너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얘기할 수 있어? i를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프라는 건 좌표평면상이니까 실수 파트에서 보는 거라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다 할 수 있고. 그럼 요거는 정말 불연속이. 그렇죠, 불연속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될 수 있으니까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무연속이 있는 순간이 존재할 거예요. 정의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이라는 게 함수값이 존재하다. 즉 다시 말하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1일 때 정의가 안 돼 있어서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연속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바로 볼게요. 이건 눈으로 보자. 자, 1번 볼게요. fx 3차식이죠. 3차식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오케이? 바로 넘어가시고 2번 보세요. 2번 보니까 지금 어때요? 분모 0 되는 순간 존재하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2랑 마이너스 2 빼고는 다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거기 밑에 구간이 저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여기는 친구들 다 잘 괜찮게 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친구들 59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여기 파트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하는 건데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지금 배운 상황이 아니라서 어차피 여태까지 고1부터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풀긴 할 거야. 하지만 합답형에서 저거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요. 그래서 상황들을 제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이 파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안 되는 예부터 들어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너네 최소값 말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오긴 하지만 한 이쯤에 최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이때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겁내 가까워지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떠한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린 구간일 때는 이제 끝과 끝이 없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못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 지금 이제 난 요거를 본 거고 연속이라는 포인트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는 이때는 최소값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최대값 말할 수 있어 없어? 이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연속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죠.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는 끊겨 있기도 하고 위에 아래 지금 최대값 최소값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닫힌 구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 무조건 위에 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는 지금 맨 밑에 있는 것, 맨 위에 있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 최소를 무조건 얘기를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친구들은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닫힌 구간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 하나씩은 있을 거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기서 해석이 중요한 거. 그럼 얘들아 우리는 열린 구간이고 열린 구간이면 최대 최소가 무조건 없는 거야? 이게 말장난인데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이 상황에서는 최대 최소가 있다고요. 이거에 반대면 최대 최소가 없냐 이 뜻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어도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열린 구간이어도 위에 아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끊겨 있어도 이렇게 돼 있어도 최대값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 있잖아. 그치?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머리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닫힌 구간이면 최대 최소 반드시 있고 이게 아니면 열린 구간이든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아니든 연속이 아니어도 최대 최소는 있을 수 있다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무조건 있는 거고 쟤는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치 않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씩 합답형에서 이게 이런 내용을 어디서 받았냐면 어떤 그래프 줘놓고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맞는 거를 고르래. 그래 놓고서 최대 최소 값이 없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얘를 잘못 외우면 우리는 닫힌 구간에 연속이어야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닫힌 구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연속도 아니야. 불연속이야. 근데 최대값 최소값 있잖아. 그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 조건을 만들고 하면 반드시 있는 거고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 적는 이유가 뭐냐면 기출에서 쓰라고 나와요. 쓰라고 나오던지 혹은 박스 뚫어놓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미적분 원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의가 좀 있거든요. 극하감 존재, 연속의 정의,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최대 최소 정리, 그리고 친구들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사이값 정리라고 써있거든요.
사이값 정리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셔야 돼요.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이제 거기까지 나와서 그거 두 개만 더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차차 느낌 외우시고 외우는 건 뭐 시험 직전 때 그쯤에 다시 또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정리는 이제 뭐 내용이 간단하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사이값 정리 좀 볼게요. 요것도 친구들이 좀 자연스럽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줘요. 지금 보면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야. 연속이고 fa랑 fb가 다르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fa와 fb 사이에 있는 k 값이 있을 텐데 우리는 fx는 k를 만족하는 상수 c가 x는 c가 a와 b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내용이 사이값 정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우리는 지금 닫힌 구간 a, b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수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연결이 되겠다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요게 fa고요. 이게 fb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내가 k를 뭐로 설정했냐면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걸로 설정한 거야. y는 k. 그럼 지금 fx는 k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함수 fx랑 함수 y는 k랑 만나는 교점의 그 값을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얘 연결이 무조건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y는 k가 얘랑 맨 밑에 있는 거랑 맨 위에 있는 거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 만나는 게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하겠죠. 적어도 하나는. 그렇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통과를 한번 해야 되잖아.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은 해야 되는데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연속이다라는 거니까 무조건 요 사이에 있는 그 라인은 무조건 한번 통과를 해야 돼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C의 값이 X 값이 교점의 좌표죠. 교점의 X 좌표가 하나는 무조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볼게 얘들아. 봐봐. 내가 0일 때 함수 값이 2야. 0,-2야. 그리고 여기가 2,3이라고 해볼게. 근데 내가 지금 얘가 바로 뭐냐면 함수 fx의 그 점을 찍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f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연속인 함수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럼 지금 fx는 0, 이게 x축이에요. fx는 0을 만족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봐봐. 우리는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나는 요 점부터 요 점까지 여기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무조건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어때요? 제일 빠르게 간다고 해도 x축을 한 번 통과는 해야 되죠. 혹은 뭐 이렇게 움직이다 갈 수도 있어. 가다가 가도 아무튼 x축이랑 만나는 점은 무조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이를 한번 무조건 지나야 된다. 그러므로 요거를 만족하는 해는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친구들 여기서도 항상 묻는 게 뭐냐면 실근의 최소 개수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봐봐. 우리 아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딱 한 개만 나왔죠. 그쵸? 근데 사실은 내가 요 사이에서 어떤 모양인지 몰라서 막 그었으면 교점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먹는 건 실근의 최소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직선으로 그었을 때가 최소 개수니까 친구들 점과 점 나오잖아?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따가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친구들 한번 바로 가볼게요. 거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 66페이지로 와보세요. 아니 62페이지.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저 문제 별로다. 18번 볼게요. 18번 62페이지 18번.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은 0.